대 구독자님들께 경례 큰 달. 목소리가 작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갑자기요? 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쪼는 거 알아. 그러다 언제 한번 맞을 것 같아. 오늘의 총기 파마스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생테티엔 조병창에서 만든 돌격 소총, 프랑스어로 피지 다소 드 라마 니팍티 다흐무 드 상테티엔. 1978년에 배치가 시작된 프랑스의 제식 소총으로 불법 방식의 대명사로 오스트리아의 슈타이어 그리고 영국의 엘파로와 더불어 가장 많이 알려진 불법 소총이죠. 디자인 덕분에 나팔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장점으로는 분당 900에서 1100발로 연사속도가 매우 빠르며 길이가 짧은 만큼 휴대가 용이합니다. 전체 길이는 짧지만 총열의 길이는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불법식의 장점이죠. 양각대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고요. 좌우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불법의 단점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단창 교체가 불편하고요. 조준선이 짧아서 조준이 불편합니다. 탄피가 가까운 곳에서 튀는 바람에 얼굴에 부딪힐 수도 있는 문제가 있었고요. 무게중심이 뒤에 실렸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했습니다. 이런 단점들과 더불어 파마스는 매우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총 파마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저는 이제 그 서든 어택이라고 넥슨에서 나왔던 그 게임을 할 때 헤드샷용으로 사용했던 총기예요. 저도 종종 썼습니다. 이게 워낙 이 연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라인을 긁으면은 상당히 헤드샷이 잘 나왔던. 근데 실제로도 요 총은 연발 속도가 빠른 총이죠. 네, 굉장히 빠릅니다. 분당 900발에서 기종에 따라 1100발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파마스란 거는 아마 매니아 아닌 이상은 거의 몰랐을 것이고 이제 게임에 쓰면서 야 연사 빠르고 헤드라인 긁는 죽여라고 하면서 이제 쓰면서 알게 됩니다. 아 이게 프랑스 총이구나라는 것도 그때 아마 알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프랑스에서 나와서 그런 건지 디자인이 약간 뭔가 형이상학적인 느낌? 총같이 안 생긴 총. 신기하게 생기긴 했죠. 파마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하는데 저도 실제로 뜯어보진 않았지만 많은 평가들을 보면은 그냥 껍데기만 미래적으로 갖다 붙여놨다. 그리고 이 게임 속에서 사용했던 그 총기의 느낌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투박하고 커요. 저는 되게 예상하고 날렵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크고 둔탁해요. 왜냐면 이게 불법식이라고 해서 탄창이 꽂아지는 위치가 손잡이 뒤에 있죠. 네. 이 구동부가 뒤쪽에 있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 방식들이 총열을 길게 가져가면서 총의 길이를 짧게 줄일 수 있어서 이 방식을 사용하는데 흔히 말하는 3대장 파마스, 엘파로, 그 다음에 슈타이어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유명한 건데 성능은 이제 앞에 둘이는 약간 조금 떨어지고 슈타이어가 가장 성공한 불법식 소총이라고 알려져 있죠. 파마스도 불법 중에 프랑스 제식 소총이니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냐? 피지 다소드 라마 니팍티 다흐디 상테티엔. 프랑스어인가요?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기 써 있는데. Fusi das Drama die Faktor ist Saint-Étienne. 됐습니다. 아마 틀릴 겁니다. Fusil d'assaut de la manufacture d'armes de Saint-Étienne. 번역하면 생테지엔 조병창에서 만든 돌격 소총.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소총인데 이게 F1 버전이거든요. F1 버전, 파마스 G2 F1. 버전, 발레리스 버전, 펠린 버전 이렇게 최신 사양까지 있는데 이제 떠나게 됐죠. 프랑스도 제시소총을 포기하는 네. 과정이죠 지금. 네, 포기해서 지금 이제 HK416F 그래서 AK416A5의 파생형 선정을 해서 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불법식 방식을 채용을 해서 총열의 길이를 유지를 하면서 총의 길이를 짧게 유지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기동성이 좋게 만든 거죠. 그렇죠. 네. 총은 짧은데 바렐의 길이는 그대로 확보가 되는. 이게 A2랑 거의 바렐 길이가 비슷할 거예요. 파마스의 특징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사속도 굉장히 빠른 거. 불법의 장점이니까 짧은 만큼 휴대가 용이하고 여긴 지금 없지만 양각대가 기본 장착돼 있거든요. 이렇게 양각대가. 그래서 펴서 눕히 이렇게 네, 받칠 수 엎드려 있게. 쌀을 할 때 용이하고 그리고 불법식들의 대부분의 장점인데 거의 대부분 좌우 대칭이에요. 장전 손잡이가 지금 위에 있죠. 네,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안전장치는 여기 방아쇠 앞에. 그게 안전장치. 이게 안전장치, 이게 안전장치. 근데 어떻게 보면 네. 한 손으로 조작할 때 여지껏 했던 것 중에 가장 가까이에서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대신 좀 안 좋은 게 원래 여기에 조정관이 있어야 되는데 조정관이 조정관 좀 단발? 없어졌어요. 네. 도망갔어요. 네. 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탄창 멈추도 이쪽에 있으니까 양손잡이가 다 같이 사용하기 편하고. 좌우 대칭의 오른손 손잡이 왼손잡이 상관없이 마음껏 쏠 수 있고 네. 불법식이라
이게 바렐은 길면서 사거리 확보가 되고 연소속도 빠르고 생긴 거 잘생겼고 최고의 소총이라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제 식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제부터 까기 시작할게요. 네, 모두들 준비하시고 파마스 팬분들 죄송합니다. 모든 불법식의 단점이에요. 이거는 견착을 하고 사격을 하면은 탄피가 어딘가로 나가야겠죠? 탄피 어디로 가요? 탄피가 여기 덮개가 뒤에 있는데 이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조립을 해서 이쪽으로 나가게 할 수 있어요. 아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근데 이게 옛날같이 뭐 좀 고정 진지에 있거나 하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사격을 하다가 네. 실내전에서 자세를 바꿔야 되거나 하거나 하면은 총을 옮겨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탄피가 얼굴로 튀어요. 대부분의 불법식들이 단점이에요. 그거를 파마스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불법식의 단점이에요. 조준선 거리가 짧아요. 총 길이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조준선을 길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슈타이어는 여기 아예 기본적으로 망원 렌즈가 달려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불법식의 단점이에요. 네. 뭐가 있을까요? 뭐가 단점일까요? 탄창이 몸 쪽에 너무 가깝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기관부가 뒤쪽에 몰려 있어서 네.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쏠려요. 한쪽에 몰려 있으면은 사람이 피로도를 쉽게 느껴요. 밸런스. 네, 밸런스가 안 잡혀 있으니까. 이거는 F1 모델 처음 모델이에요. 네. 이거는 전용 탄창을 써요. 25발짜리. 그건 뭐다? 나토에서 탄을 공급받아도 탄창은 자기들이 따로 만들어서 따로 공급해야 된다. 나중 나온 버전은 이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M4나 이제 스테그나 탄창이 호환이 되게 바뀌죠. 그리고 파마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3.6kg라고 하더라고요. M16보다 훨씬 무거운 거죠. 이거는 저도 조사하면서 알겠는데 엄청 비싸대요. 그때 당시 약 194만 200만 원이네. 네. 돈이면 살려고 사지 않나? 그러니까 갖고겠지? 오, 내 총보다 비싸. 네. 아니 나 103만 원에 주고 샀다니까 그 실총보다 비싼 총, 그 좀 비슷한 총 샀다고 막 그러는데 오, 내 총보다 비싸. 네, 그런 걸로. 옛날 총이다 보니까 확장성이 떨어져요. 이 레일 달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앞에 총력 여기가 짧다 보니까 레일 확장하기도 힘들고 총력 덮개가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예 다 갈아엎어야 되죠.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사진을 봐서 알았는데 차검이 우리는 밑에서 이렇게 꼽잖아요. 네. 얘는 반대로 꼽아요. 위에서 이렇게 꼽아요. 불법이 또 약점이 총 검수를 할 수가 없어요. 하기가 힘들어요. 총이 짧아서 찔렀을 때 똑바로 찔 수가 없어요. 제대로. 단점 비싸고 무겁고 그다음 성능이 뛰어나지도 않고 호환도 많이 안 되고 확장성도 떨어지고 결론은 뭐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에어소프트건에서는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건. 몇 가지 문제되는 것도 있죠.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구동부가 이것 역시 똑같이 이것도 뒤에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기어 박스가 요만하게 있거든요. L85랑 파마스랑 기어 박스가 뒤에 여기 네모 넓적하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1형식 기어 박스라 그래요. 처음으로 나온 거. 기어 박스 중에서 효율성이 가장 최악의 기어 박스. 아무래도 제일 처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1세대 기어박스라는 거잖아요. 몇 세대까지 지금 나왔어요? 지금 9세대? 오? 총기가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면 그 총의 그 모양에 맞게 기어박스가 새로 제작돼서 나와요. 근데 역시 이제 그 연소속도가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실총에서도 이것도 연소속도가 빨라요. L85랑 파마스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쏴보면 파마스가 연소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에어소프트건의 기어박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파마스의 특징을 생각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바렐도 역시 기니까 사거리가 길고 네. 뭐 문제는 뭐냐면 사거리가 길다고 그랬잖아요. 정확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M16 같은 경우에는 바렐이 길잖아요. 네. 쏘면은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얘는 바렐은 똑같아요. 네. 사거리도 길어요. 네. 정확도는 개판이에요. 지금은 좀 덜하게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호복 고무를 좀 강한 거를 쓰면 이제 산탄되는 걸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당시의 경우에는 호복 고무를 옵션으로 따로 살 수도 없었어요. 근데 가장 이게 나왔을 때게 센세이션 했던 거. 네.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여기 이거 단연발 셀렉터는 도망가고 없고 뭔가 이게 툭 튀어나온 게 있죠. SF. 요거 맞히면 내가 밥 산다. 불 들어오는 거? 전 압니다. 전원 공급과 차단. 땡. 두 번 기회 더 줄게요. 오케이. 밥 안 살라고 너무 애쓰는 거 아니야 지금? 기어비 조절. 어쩜 그렇게 틀릴 수가 있지? 라스트 1번 한 번 남았습니다. 정말 가까이 왔어. 발사 속도 조절.
진짜 대단해. 어떻게 세 번 다 뜰 수가 있지? 이게 뭐냐면 기어가 돈다 그랬잖아요. 가다 보면 일정한 곳에서 걸려서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피스톤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가 뒤에 가서 딱 걸려 있을 때가 있어요. 스프링을 장력을 줄여가지고 이제 탄속이 안 나도록 만드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러면 피스톤이 앞으로 가서 스프링이 완전히 제 크기로 늘어질 수 있도록 해놔야 되거든요. 이 버튼을 눌러주면 기어가 풀리면서 피스톤이 앞으로 가요. 이게 릴리즈 기능이라고 해요.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바꾼다고 얘기하는 거지. 오늘은 파마스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경례! 건!